반갑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는 관계로 이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비가 온다고 하는데 참 비가 오기는 많이 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야 좀 농부들도 좀 살고 모든 것에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요. 제가 저번에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알아볼 것이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생각할 것이다. 하나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가 홀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일만 죽으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해고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불상사가 있어서 직장을 못 당겼을 경우에 다시 재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타격을 받으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일만 죽으라고 일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 남편이 벌어주는 이 돈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먹고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생계수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생활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돈은 각기 고유의 이름과 고유의 명칭과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마치 모든 짐승들이 고유의 영역과 고유의 이름과 고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듯 생활비 정체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면 좀처럼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이직을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다시 그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운 게 왜 도둑질입니까? 배운 게 왜 도둑질이 되어야 하나요? 여기에서는 바로 사람이 신세한탄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살아보니까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직업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왜 못 바꾸느냐? 20대, 30대에서는 직업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30대가 넘어가 버리면 직업을 바꾼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무직 10년 한 사람이 노가다 10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직 10년하고 노가다 그거 가봐야 디모도밖에 안 됩니다. 약 200m 앞 노가다 기술자와 구간입니다. 이 디모도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이 능력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될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빽빽하는 어린 애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누라가 이 월급 봉투만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직업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는 돈의 정체는 생활비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라는 것이 생활을 할 때 딱 맞는 돈입니다. 생활을 할 때 딱 맞는 돈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어떤 곳에서도 생활할 만큼만 돈을 주지 떼돈 벌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입사를 할 때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차가 되면 250만 원을 받습니다. 20년 차가 되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30년 차가 되면 4,500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한 돈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도 컸고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아파트 할부금도 내야 되고 뭐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인데 돈이 하나랍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존재인 생활비가 만약에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활비가 끊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뭐 정리해고 당하든지 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정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10대 1의 법칙이고 8대 2 법칙입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10대 1의 법칙, 8대 2 법칙.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학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얼마나 남을까요?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얼마 한 달에 쓰고 얼마나 남을까요? 바로 10%가 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10%를 전방에 그야말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리 쓰고 저리 쓰고 10%가 남는데 이 10%가 남는 것은 그냥 남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10%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살다 보면은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누가 큰 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럴 때 쓰라고 10%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가 남는 돈이 아니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해라 라고 10%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소형차 몰고 다니는 남자하고는 아예 쳐다도 안 봐, 나는 인서울 사연대 나와야 돼, 그런 여자 그런 남자하고만 쳐다봐, 나는 키가 180은 돼야 돼, 그런 남자만 쳐다봐. 구간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없는 건가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변경이 될 때 어느 카르텔이 가장 돈을 많이 벌까? 어느 카르텔이 가장 손해를 볼까?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까? 이걸 모르면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최소한 그 정도 공부는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런데 TV의 바보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재벌 2세가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거나 보고 재벌 3세가 떠드는 거나 보고, 여러분 TV 바보상자가 왜 바보상자인 줄 압니까?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지요. 얘기를 잘못하면은 또 엉뚱한 데로 가버리죠.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는 바로 남편이 아내인 마누라가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아끼고 저축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남느냐? 최대 20%가 남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20%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꼬매가 있고 정말로 콩나물 한 그릇 하나 사면서 또 애끼고 갖고 흥정을 해가 애끼가 사고, 그야말로 위에 애가 입던 옷 아래 입고
이렇게 해야 20%가 남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말로 한다고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20%가 채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 20%가 무엇을 해야 네, 되느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20% 만약에 300만원 받는다 하면은 바로 6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바로 이 60만원이 10만원은 저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은 투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전방에 과속 그리고 남성 방지턱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이야기를 듣는 기성세대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없다. 하나가 혼자서 존재한다면 하나가 하나를 생각할 수 없다. 하나가 전방에 과속 하나만 방지턱이 있는 있습니다. 곳에서 어떻게 하나가 없는데 하나를 어떻게 느낀단 말인가? 이 하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그렇게 검소하게 애껴야 된다는 왼쪽 것이죠. 커브에 주의하세요. 내가 성매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매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그만큼 생활비를 아껴 써가지고 콩나물 한쪽으로도 흥정을 하고 어느 또 깨매가 있고 양발도 바느질 해가지고 깨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끼란 말입니다. 아껴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에서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하나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만약에 60만 원이 남는다. 6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10만 원은 저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산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 자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비와 자산으로 만들어진 하나. 그러면은 생활비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자산에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이 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나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 신혼처 나쁜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 이런 해괴한 내가 판례를 만들고 내가 지금 빡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왜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이 이야기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마치 있습니다. 급류에 떠밀려가는 낙엽이 나는 이렇게 속도가 빨리 움직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매매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방에 생활비를 과속 방지턱이 아껴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자산이 생활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5년 세월만 지나가게 되면 이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돈은 생활비에 있고 자기 자신이 돈은 자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돈 5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를 5년만 해버리면 배당만 해도 상당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자산이 나를 쳐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한 기혼자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젊은 여성들도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명품백으로 치장을 하지 말고 좋은 화장품을 쓰지 말고 비싼 명품 옷으로 두르고 비싼 목걸이에다가 비싼 시계에다가 있습니다. 비싼 가방에다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400만원 500만원짜리 샤넬백 들고 다닐 때 그 400만원 500만원짜리 샤넬백을 들지 말고 그 400만원 500만원을 차라리 배당 잘 나오는 우량한 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배당만 받아도 그 배당이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샤넬백 2개 3개를 뭐 한다고 500만원짜리 백을 떠나 3만원짜리 백을 떠나 그놈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나는 전문 여성들한테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이니까 최소 50%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50%가 자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50%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만 쓰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만 써도 안 굶어 죽습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저축을 들어가고 나머지 80만 원은 자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도가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인도 사귀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모해야 되고 때로는 애인하고 떡도 치러 가야 되고 애인이 최소한 3번 쓰면 자기는 2번은 사야 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자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애인하고도 사귀다가 애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애인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애인과 오랫동안 사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여자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입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이라는 겁니다. 애인 남자하고 애인하고 떡을 안 치면 친구고 떡을 치면 애인입니다. 애인과 친구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가 떡 안 치고 뭔 지랄하고 한다고 살아요? 뭐 한다고 같이 놀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도 이 애인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면 즉시 바꿔야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때로는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일본 여들처럼 성매매 길거리에서 남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돈은 동네에 이 동일한 남자들이, 즉 남자친구나 동년배의 이 남자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신이 큰오빠 뻘이라거나 또는 자신의 아버지 뻘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여성들도 돈을 약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탈하느냐? 중년의 남성이 있기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러면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저씨 나 시간 있는데 너 놀아줄 수 있어요? 나 3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그건 너무 많아. 지금 그렇게 나 돈 없어. 그러면 20만 원 콜. 그래 20만 원은 콜. 가뿐하게 20만 원 챙기는 겁니다. 그 20만 원이라는 것은 200만 원의 생활비 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100만 원 쓰고 이 나머지 100만 원을 중에서 20만 원은 저축을 하고 20만 원은 투자를 한다고, 참 나머지 80만 원은 자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번 남성과 그 이 성을 거래해가지고 만약에 2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 중에서 벌써 25%라는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만 하면 벌써 거의 75% 이상을 땡깁니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저녁에 한번 그렇게 하면 80만 원의 자산이 몇 배나 되는 돈을 갖다가 자산으로 갖다가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만약에 2년 3년만 해버리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놀 일이 아닙니다. 나이 얘기 허퉁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은행권에서 난리가 납니다. 내가 대출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데 대출 안 하면 어떡해? 신용금고 이름도 예쁘게 바꿨죠. 저축은행이라고. 저축은행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을 없어. 여자들이 돈이 있는데 말라고 돈 빌려. 사채업자들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돈을 빌리지 않으니까 업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환갑이 넘는 나이에 이 사법부 주식회사한테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하나고 자신이 애끼고 콩나물 한쪽을 또 거래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깎고 어떤 바늘에 끼매가지고 하고 그렇게 만든 자산이 바로 이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산을 구축해야만이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오는 그 하나가, 자신이 구축한 하나가 이렇게 하나를 하나를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얘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여성들은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산이 구축이 없는 것입니다. 자산이 구축이 없기 때문에 집안은 늘상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산 목숨이 아닙니다. 내가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에 여성 여러분, 성매매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돈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여러분들을 위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조금 긴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여성 여러분, 아니면 참 이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가 이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이 좋은데 가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데 구경도 댕기고 또 이 여러 이 숙박업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소멸을 넘어 멸망을 넘어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지금 나라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살려고 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애 많이 낳으세요. 따라서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시도 때도 없이 박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떡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시고, 또 박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쨌든지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건설회사 사장이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마땅한 거 다 박으니까 이 박는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푹 쉬세요.